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온더스포츠. 안녕하세요. 온더스포츠의 진행을 맡은 김태범입니다. 온더스포츠 오늘 첫 회, 첫 방송인데요. 아무도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모르시겠죠. 자, 온더스포츠 말 그대로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들을 정리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팟캐스트 중에서 스포츠 팟캐스트는 거의 없다고 하던데, 오늘 저희 온더스포츠의 첫 방송,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온더스포츠, 그러한 어떤 블루오션을 좀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온더스포츠 오늘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온더스포츠 첫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온더스포츠 진행을 맡게 된 김태범이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제 옆에 저희 스태프들이 몇 명 앉아 있습니다. 박힘찬 PD, 그리고 또 저희 스태프 양효석 AD인가요? 예. 그리고 오종석 AD까지 남자 4명이서 조그만 방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주로 말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자유롭게 언제든지 끼어드세요. 그래야지 이 방송이 좀 재미가 있어질 테니까요. 네. 오늘 나눠볼 얘기, 먼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금 10월 30일 화요일 저녁인데요. 4차전까지 어제 끝났습니다. 현재 2승 2패. 자, 삼성이 먼저 2승을 하고 좀 재미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SK가 반격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가 그나마 좀 불이 붙으면서 재미가 있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첫 경기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1차전 대구에서 있었는데, 이날은 이승엽이 1회 선제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뭐 완전히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7회 말에 저는 이 강명구 선수가 대주자로 나와서 대주자의 모든 것이라고 불리는 연봉 6천만 원짜리 대주자. 이날도 거의 뭐 환상적인 플레이였어요. 정근우 선수가 뭐 수비 잘했는데 그 틈을 타서 홈까지 들어올 줄이야. 결국은 뭐 2점수가 쐐기점이 됐고요. 그리고 이날 윤성환부터 시작해서 심창민, 안지만, 권혁, 오승환까지 삼성의 어떤 마운드의 힘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SK가 이날 윤희상 선수가 완투를 했다는 것이 그나마 불펜을 좀 아꼈다는 게 다음 경기를 위해서는 조금 위안이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3대1로 1차전 삼성이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2차전도 삼성이 이겼어요. 8대3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날은 3회가 문제였죠. 배영섭의 2타점 2루타 이후에 최용우의 한국 시리즈 사상 3번째 말로 홈런. 이 한 방으로 거의 이날은 끝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오가 이날 그 홈런 한 방에 그냥 무너졌는데요. 장원삼이 선발로 나와서 삼성은 잘 던졌어요. 6이닝 1실점. 그리고 고든, 정현욱, 차우찬으로 여유있게 경기를 끝냈습니다. 글쎄요, 2차전까지 경기 끝나고 이러다 진짜 그냥 4경기로 다 끝나겠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그만큼 삼성이 뭐 워낙 1위 팀다운 모든 면에서 앞서는 경기를 했고, SK는 타선도 안 터지고 마운드까지 무너지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대구 2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전이 일어나죠. 우천 취소가 됩니다. 일단 토요일 3차전이었는데 이게 SK로서는 뭐 운으로 작용이 된 건지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이미 이 비는 어쨌든 SK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셨는데 3차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취점은 SK가 먼저 1회에 가볍게 뽑았는데요. 3회 초에 또 대거 6득점이 나옵니다. 삼성에서 부시가 글쎄요, 안타 없이 실책, 뭐 몸에 맞는 볼 등등 해서 만루 위기를 자초했고, 최병용 선수를 과감하게 SK가 이제 교체를 하죠. 그런데 첫 타자 정영식에게 투스트라이크 잡아놓고 볼 4개를 연달아 주면서 밀어내기로 동점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승엽의 2타점 적시타로 역전이 되고 최영우 선수가 다시 3런 홈런을 치면서
6대1까지 삼성이 리드를 잡습니다. 최용우 선수가 이때까지 안타 딱 2개였거든요. 이번 시리즈 2개가 말로 홈런, 3런 홈런. 뭐 알짜배기 7타점을 가져갔죠. 이 홈런 나왔을 때 최용우 선수가 사실 시리즈 전에 한국 시리즈 MVP 타고 싶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 홈런 거의 MVP 확정포였거든요. 그런데 3회 말부터 SK가 역시 이 가을 DNA가 있는 것인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3회 말에 투아웃 이후에 박정권, 김강민 안타로 2점을 추격했고요. 4회 말에 차우찬이 나왔는데 박진만이 홈런으로 또 한 점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심창민 폭투가 나오면서 한 점 차 6대5. 배영수 선수가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5점 차 리드를 가져다 줬는데 버티지를 못하고 결국은 뭐 3이닝 만에 내려왔던 순간이 기억이 나네요. 한 점 차까지 쫓겼지만 그래도 5회 초에 삼성이 또 한 점을 달아납니다. 조동찬의 2루타로 7대5. 역시나 삼성이 만만치 않구나 싶었는데 역시 약속의 6회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6회 말에 박진만이 또 2루타로 포문을 열어줬습니다. 정근우가 안타로 7대6이 됐고 그 다음에 참 묘한 장면이 나왔는데 최정의 유격수 땅볼이었어요. 김상수 선수가 이제 다이빙 캐치를 했는데 본인이 잡았던 걸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황을 하다가 2루에 늦었고 뭐 늦은 1루에 던지면서 또 악송구가 됐고 여기서 역전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본인이 글러브로 잡아놓고 왜 모를까? 근데 직접 야구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속속들이 증언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경험이 있다.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 예전에 동네 야구 할 때 투수를 했는데 투수 직선타를 제가 잡았어요, 점프를 하면서. 근데 저는 제가 잡은지 몰랐었거든요. 저도 이제 뒤를 이렇게 봤는데 뒤에 아무도 없던 거예요. 근데 글러브 안에 그 공이 있더라는 거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이날 좀 김상수 선수가 여러모로 안 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김강민이 이제 안지만을 상대로 3런을 장렬시키면서 11대7로 완전히 분위기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날은 삼성의 마운드가 뭐 나오는 족족 다 털렸어요. 배용수, 차우찬, 심창민, 권혁, 안지만까지 뭐 이런 팀이 아니었는데요. 삼성이. 투수들 딱 나오는 순서도 네. 1차전하고 비슷했잖아요. 네. 거의 필승조다라고 나왔는데 그대로 나왔는데 그대로 다 털렸어요. 그 1, 2차전 때만큼 안 나오는 거였죠. 예. 특히 안지만까지 무너질 줄이야. 이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SK도 이날 뭐 부시 최병용까지는 사실 원활치 않았는데 송은범이 일단 2이닝 잘 막아줬고 승리가 됐고 박희수, 정우람. 박희수는 뭐 언터처블이고. 그래 뭐 공략이 안 될 것 같아요. 박희수는 WBC도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렇게 이제 5점 차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완전히 성공을 했죠. 뭐 비도 있었고 3차전 경기 내용 자체도 그랬고 단 한 경기로 분위기가 넘어갔다. 이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4차전이 있었는데 김광현과 탈보트의 선발 대결. 초반에는 정말 두 투수가 너무 잘 던져서 특히 탈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호봉 해설위원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올 시즌 최고의 투구다. 탈보트의. 3회까지 뭐 완벽하게 퍼펙트로 갔는데 4회 말에 백투백 홈런이 나왔어요. 박재상하고 최정. 이 장면은 사실 2007년 한국 시리즈 4차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두산하고 할 때였는데 1승 2패로 SK가 몰린 상황에서 김광현이 선발이었고요. 그날도 2번 타자인 조동화, 3번 타자인 김지현이 백투백 홈런으로 승기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2번, 3번 타자가 백투백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SK 팬들은 그때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탈보트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호준 2루타, 김강민까지 안타를 치면서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뭐 이후에는 뭐 양팀이 희생 플라이로 한 점씩 그치는데 말았는데 이날 SK는 마운드 운영을 보면 김광현이 6회 주자 2명 남기고 물러났지만 송은범이 이날 또 위기를 막아줬고요. 박희수, 정우람까지. 역시 이 삼성이 이기는 마운드 운영과 SK가 이기는 마운드 운영 딱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4차전을 SK가 잡습니다. 이날 뭐 기억에 남는 장면들 있으세요? 저는 이날 송은범 선수의 그 세리머니가 제일 웃겼는데요, 사실. 보셨어요? 그 송은범 선수가 6회인가요? 위기를 넘어갈 때 삼진을 잡고 나서 이 점프를 하는데 이걸 이제 팬들은 봉산탈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뭔가 힘있게 뛰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온 동작 같은. 요즘에 움짤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어제부터 지금. 그리고 이제 송은범이 그렇게 봉산탈춤을 추자 이만수 감독은 이제 특유의 헐크 포효를. 사실 그 뭐 이만수 감독이 더 멋있었어요, 그 장면. 기사를 보니까 이만수 감독이 요즘에 경기 전에 이제 선수들한테 주문을 일부러 한다더라고요. 네. 세레모니를 좀 더 크게 해야지 뭐 엔돌핀이 도니까 돌아서 너의 경기력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선수들한테도 이제 관중들한테 팬 서비스 차원에서 네. 좀 더 흥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세레머니를 보여달라 그러면서 일부러 주문을 한 탓에 요즘 들어서 또 분위기가 SK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확실히 이렇게 세레머니가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확실히 분위기는 SK 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만수 감독이 어제 XTM 워너비의 워너비로 선정됐어요. 그 세레머니로. 이런 좀 궁금한 것도 있더라고요. SK가 만약에 우승해서 WBC 대표팀 이만수 감독이 맡으면 외국 팀들하고 대결해서 만약 이런 세레머니 했을 때 세계의 반응은 어떨까? 이런 것도 조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SK가 경기 전에 김경기 타격 코치가 탈보트가 사실 한 번밖에 시즌 중에 안 만났던 투수고 잘 모르니까 첫 타석은 초구를 치지 말고 공을 좀 봐라. 이런 타격 코치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SK 타자들이 3회까지 첫 타석에는 다 초구를 안 쳤어요. 물론 뭐 다 삼진 많이 당하고 탈보트에게 눌리긴 했지만 이런 와중에 혼자서 초구를 친 선수가 있죠. 이호준. 우리 이호준 선수만 초구를 쳐줬고. 근데 이제 이만수 감독 얘기가 타격 코치가 선수들한테 그런 지시를 했는데 사실 감독인 나는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쳐라 선수들한테 그렇게 주문을 했대요. 근데 선수들은 감독 말을 안 듣고 타격 코치 말을 들었던 거죠. 근데 뭐 이만수 감독은 뭐 쿨하게 별로 쿨하게 뭐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4회 이제 두 번째 타석부터 탈보트가 사실 맞아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면이 좀 묘하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어제 4차전을 4대1로 SK가 승리를 거뒀고 이제 2승 2패. 오늘 이동일이라 하루 쉬고 내일부터 5, 6, 7차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잠실로 가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잠실로 가게 되면 일단은 1, 2, 3, 4차전까지 홈런이 매번 나왔었잖아요. 네. 1차전에는 이승엽이 2점 홈런 쳤고 2차전에는 이제 최영우가 말로 홈런, 3차전에는 이제 홈런이 난무하면서 있고 4차전에도 이제 연타석 홈런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잠실을 가보면은 제가 LG 팬이기도 하지만 참 홈런이 안 나오는 구장이에요. 네. 참 펜스가 가장 넓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에는 홈런보다는 단타 위주나 이렇게 번트 작전 야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작전 야구로 치면은 SK보다는 삼성이 좀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감독의 능력이 많이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작전에서 과연 감독들의 수가 어떻게 될런지 그거에 따라 갈릴 텐데 삼성을 좀 더 작전 야구에서 유리할 것 같다. 똑딱이 야구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을 좀 더 비중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5차전 선발은 윤희상과 윤성환 1차전 붙었던 투수들로 예고가 됐고 5차전 승리팀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은데 사실 6차전까지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6차전 가면 삼성은 그나마 장원삼이 나올 것 같아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SK가 과연 이제 마리오를 쓰기도 뭐하고 사실 6차전 선발이 SK는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5차전 윤희상을 냈을 때 SK로서는 좀 더 승리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번 시리즈 보면 SK는 정근우가 정말 악마같이 잘하고 있고요. 이런 공수주 이런 삼박자가 있습니까? 소년가장이라고 하죠. 네. 정말 이 선수 사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예, 배영섭도 잘합니다. 근데 양 팀의 톱 타자들은 다들 아주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승엽 선수도 3할 오픈 때 지금 4타점 자기 몫은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최영우 선수는 1할 2푼 5리밖에 안 되는데 홈런 2개로 8타점을 하고 있고 삼성은 이제 고민은 박성민입니다. 박성민이 지금 13타수 1안타 몸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결국은 4차전에선 중간에 교체 아웃도 됐는데 박성민이 지금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겠고 SK는 이호준도 사실 부진하고요. 그리고 박정권도 가을 사나이라고 하는데 가을 사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일할 때 머물고 있습니다. 양팀이 SK는 지금 어게인 2007이냐 어게인 2009냐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산을 상대로 2패 뒤에 4연승을 했던 2007년이 재현되겠느냐 아니면 2009년에 기아와 맞붙었을 때 지금까지 상황이 사실 2009년 시리즈하고 똑같거든요. 기아가 먼저 2승을 하고 SK가 3, 4차전을 잡은 상태. 결국은 이제 시리즈를 1위 팀인 기아가 이겼는데 삼성이 우승을 한다면 2009년 방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5, 6, 7차전. 근데 잠실에서 열리는 점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흥미로운 기록을 하나 발견했는데 올 시즌에 양 팀이 이제 잠실 경기 성적들을 좀 보니까 두산하고 LG를 상대로 한 건데 비슷해요. 삼성이 13승 6패, SK가 11승 8패. 근데 최근에 삼성이 잠실 경기 10연승이더라고요. 그리고 목동 경기까지 합치면 서울에서 지금 14연승이에요. 최근 17경기 서울에서 가진 경기 중에 16승 1패. 대구보다 지금 훨씬 잘하는데 이유가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LG 팬이어서 LG를 응원하는 김에 삼성 경기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삼성이 되게 잘했던 게 잠실이 이제 구장이 크잖아요. 네. 홈런은 안 나는 대신에 외야 수비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공을 쳤을 때 펜스를 맞고 나오는 거리도 상당히 길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단타가 될 만한 것도 의외로 장타가 이어지는 게 많은데 그 와중에 이제 김상수나 배영섭 이런 좀 발빠른 주자들이 한 베이스씩 더 가는 이런 베이스 러닝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삼성이 의외로 장타력도 갖추고 있지만 이승엽, 최영호 같이 근데 또 이런 단타를 장타로 만들 수 있는 빠른 발도 상당히 겸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잠시가 같은 큰 구장에서 좀 강한 전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구장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플레이들을 네. 잠실에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정말 잘 뛰더라고요. 자, 삼성이 과연 이번에도 잠실 경기를 잘 해낼지 흥미롭게 보겠습니다. SK가 이기면 이제 11년 만에 하위팀이 상위팀을 이기는 하극상 우승이다. 어느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지는 이제 내일부터 5차전부터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아마 이 한국 시리즈 이제 결론이 난 걸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눌 텐데요. 저는 SK 팬도 아니고 삼성 팬도 아닌데 재밌게 미쳐지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실 2승 2패 되면서 그나마 좀 시리즈가 재밌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여기 삼성 팬, SK 팬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나요? 없습니다. 여기 종석 씨는 지금 LG 팬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 팀 경기 아니라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건지. 야구는 이제 안 보는데요. 야구는 안 보는데.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좋아하는데 네. 가을쯤 되면은 야구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어디 팬이세요? 저는 하나 팬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 시리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 한국 시리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스포츠 팟캐스트 온더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온더 스포츠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축구 얘기인데요. 먼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울산과 부니오드 코르의 준결승 1차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원정 경기였는데 울산이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어요. 이날 먼저 한 골을 내줬지만 하피냐, 김신욱, 이근호 이 세 선수가 연달아 골을 터뜨려주면서 원정에서 3골 넣고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졌어요. 사실 내일 수요일이죠. 울산에서 2차전 뭐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또 홈이니까 무난히 결승에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올라간다면 K리그 팀이 4년 연속 결승에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뭐 역시 K리그가 아시아에서는 뭐 위상이 뭐 이 정도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날 이근호 선수가 활약이 좋았죠. 예, 한 골, 한 도움, 네. 1도움을 했죠. 아, 이근호 선수가 K리그랑 이런 대회는 좀 잘하는데 국대만 오면 좀 한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하는 거는 똑같은 거 같은데 네. 제가 볼 땐 좀 국대만 오면 왠지 소외감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팀에서는 김진욱하고 이제 빅앤스몰로 참 잘해주고 있는데 아, 이게- 이날 김신욱 선수는 정말 위력적인 아.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의 혼자 이 경기는 내가 다 씹어먹을 거야 뭐 네. 이런 식으로 뛰더라고요. 아우, 지치지도 않아요 또. 멋진 또 헤딩골까지 넣어줬고 3대1에서 부니오드 코르 같은 경우는 페널티킥을 또 못 넣었죠. 예, 이거 막은 게 또 상당히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골대 맞고 나왔는데 뭐 김영강 선수가 방향도 잘 잡긴 잡았고 예. 내일 울산에서 2차전 뭐 잘 끝내서 결승에 올라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열렸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도 관심이 갔던 경기는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B조 경기였는데 이 B조 지금 네 팀이 각 나라의 짱들이잖아요. 각 나라의 우승팀끼리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약스가 맨시티를 3대1로 이겼어요. 맨시티가 챔스만 가면 좀 맥을 못 추는데요. 작년에도 광탈했는데 이번에도 왜 만시니 감독은 왜 챔스는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 왜 못하지? 그거 그 멤버 가지고 이번에도 먼저 골 넣고 역전을 예. 당했어요. 3골을 내주면서 졌는데 이렇게 되면서 맨시티가 지금 1무 2패 최하위로 쳐졌습니다. 왜 리그에 포기를 집중해야 하지? 되나요? 리그도 지금 별로잖아요. 아직. 만티니 감독 위기설도 좀 나오고 있죠. 예. 그거는 만시니 감독 위기설은 뭐 어차피 맨시티 감독이라는 자리가 항상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뭐 위기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 그리고 같은 조에 있는 도르트문트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에서는 2대1로 도르트문트가 이기면서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레알도 잡혔어요. 이 경기를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독일의 그런 선 굵고 막 힘있는 그런 축구랑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잔 기술 그리고 잔 패스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구의 맞대결이었는데 그냥 굵은 선이 잔선들을 그냥 확 한 방에 지워버리는 그런 경기였어요.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날요. 슈팅까지 이어지는 보통 이제 잔패스들 이어가고 해서 슈팅까지 이어가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슈팅 하나 가져가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도르트문트는 상대적으로 팍팍 때리면서 이것이 축구다 이런 걸 보여줬는데 그런 경기력에서 좀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도르트문트가 2승 1무로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자, B조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조에서는 아스날하고 샬케 경기가 눈에 띄었는데 2대0으로 샬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스날도 최근 경기 보면 좀 답답하죠. 반페르시의 그 빈자리가 정말 채워지지 않는 너무나 큰 자리인 것 같아요.
아스날에 있던 그 반페르시 요즘 메뉴에서 뛰는 거 보면 날아다니던데. 아이고 물 만났죠. 네. 그럼 일단 아스날 얘기니까 아스날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날 아스날이 패배하고 나서 QPR하고 이제 주말에 리그 경기를 했는데 좀 답답한 경기 끝에 간신히 이겼습니다. 또. 세자르가 아니었으면 좀 많이 넣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두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답이 없는 뭐 QPR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긴 한데 아스날도 지금 공격 쪽이 아직 답이 없어서 챔스도 그랬고 QPR전에서도 우격 따짐으로 막 꾸겨 넣었잖아요. 세자르가 아 이것까지 막아야 돼? 세 번까지는 야 니들이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세 번까지 안 되겠다 이러면서 한 골 먹은 것 같고 그걸로 우격 따짐으로 겨우겨우 이긴 거 빼고는 공격도 활발하고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정력이 없는 아직은 0점 조절이 덜 된 듯한 그런 아스날 공격진이었고요. 자연스럽게 또 QPR 얘기를 하자면은 큰일 났습니다. QPR이 뭐 또 졌죠. 3무 6패째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최하위. 박지성 선수도 이날 결장했어요. 예, 무릎 부상 여파로 결장을 했는데 QPR의 경기 내용이 박지성이 있고 없고 큰 차이가 어떻게 없는 것 같아요. 봐야 될까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뭐 박지성 선수가 하나 빠졌다고 해서 큰 공백, 반페르시가 빠져나간 마냥 그런 공백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자르가 언제까지 QPR에 아. 남아 있을까 이런 걱정도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강등되면 가겠죠 어디론가. 네. 1대 0으로 아스날이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 나왔는데 맨시티가 소환지를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기성용 선수 활약은 뭐 글쎄요 뭐 언론에서 뭐 이쪽에선 잘했다는 언론도 있고 이쪽에서는 뭐 못했다는 언론도 있고.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잘한 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킬패스 하나 있었는데 미추가 날렸죠. 더군다나 수완지는 이제 다음 경기가 첼시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좀 계속 지금 어려운 상대들을 만나게 되네요. 예, 거기에 주중에는 또 캐피탈 원컵에서 리버풀과 대결이 예정돼 있죠. 네. 자, 뭐 리버풀하고 경기가 또 기대가 되는 게 기성용 선수가 뭐 자신의 우상이라는 제라드와 과연 같이 경기를 뛸 수 있겠는가? 이 점이 또 흥미로워요. 리그컵이라서 그리고 또 주말엔 첼시전이 있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준비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이날 제라드도 안 나오고 기성용도 안 나온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일요일 밤에 라이벌 매치들이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에버튼하고 리버풀 경기 먼저 있었습니다. 머지사이드 더비. 역시 뭐 주말 예능의 최강자라는 말답게 아주 뭐 재미는 있었어요. 저는 수아레즈 때문에 좀 웃겼어요. 이제 마지막 세레머니가 웃겼죠. 마지막이요? 마지막에 그 골 다이빙 세레머니 첫 골 세레머니가 참 그것도 에버튼 감독 앞에서 또 절묘하게 넘어지더라고요. 그 전에 에버튼 모예스 감독이 한번 디스를 했잖아요. 다이빙에 대해서.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다이빙을 옆에 있던 부심이 고개를 젓더라고요. 못 말리겠다는 지금. 네. 모예스 감독은 애써 이제 외면했고 2대 2로 끝났는데요. 마지막에 수아레즈 골이 업사이드가 되면서 무승부가 됐어요. 이게 사실 업사이드 아닌 걸로 지금 화면에 나왔죠. 참 심판들이 이날 좀 문제가 많긴 했어요. 그 다음 경기도 사실 심판 문제가 좀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일단은 머지사이드 더비는 무승부로 끝났고 그 다음 경기 첼시 메뉴전 3대 2로 메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심판이 참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경기였어요. 전형적으로 픽경기를 망치는 심판들의 경기였다.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장 글쎄요. 첼시는 토레스 퇴장이 좀 억울하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냥 제 사견이긴 한데요. 요즘에 수아레즈 때문에 EPL에서 특히 다이빙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네. 좀 심판진이나 그쪽도 다이빙을 잡아내느냐 안 잡아내느냐 되게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때마침 또 토레스가 닿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태에서 넘어지니까 심판도 일단은
잡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네.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수아레즈가 불만을 제기했던 게 자기만 자꾸 잡는다고 다른 선수들이 뛸 때는 제대로 잡지 않으면서 자기만 차별한다고 이러다 보면서 설전을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없지 않아 심판도 엄격하게 좀 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아레즈의 나비 효과인가요? 두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첼시가 좀 어려운 경기를 했고 마지막에 치차리토의 결승골 사실 위치 선정도 워낙 좋은 선수고 골문 앞에서 처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치차리토가 이날도 뭐 그러한 마무리를 보여줬는데 이게 화면상으로는 옵사이드였다는 거 결정적인 오심으로 지금 나왔죠. 어찌 처음 그 골을 봤을 때 정말 치차리토가 진짜 대단하다. 정말 감각적으로 어떻게 저 넣었잖아요. 위치에서 패스도 아닌 슛을 감각적으로 이렇게 차 넣느냐 이러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거의 완벽한 옵사이드 걸 보면서 네. 왜 이런 빅 경기에서 꼭 저렇게 논란이 되는 골이 나오는 걸까? 또 대부분 여태까지 빅 경기를 살펴보면 맨유가 거의 이득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논란도 네. 많더라고요. 맨유가 과거에 아스날하고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 적이. 그러면서 첼시전까지 맨유가 그렇게 된 걸 보면서 정말 맨유가 어떤 큰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어차피 우승은 메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첼시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그런 패배가 돼버렸어요. 스탠포드 브리지에서도 최근에 진 적이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패배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셀타비고 데포르티보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뒀고 박주영 선수가 뭐 10분 정도밖에 못 뛰어서 좀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함부르크가 아우크스부르크에게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 득점 3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시즌 5호 골을 달성을 했고요. 골 넣을 때 보면은 참 침착하게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 아닌 것 같은. 네. 네. 손흥민 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이 아크 그 오른쪽에서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반대편 포스트로 차놓는 게 네. 저는 손흥민 선수 최근의 활약을 보면서 사실 최근 몇 년간 매 시즌 이렇게 처음엔 반짝했잖아요. 다치지 말고 올 시즌은 그대로 좀 쭉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이번 주 경기 일정을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피털 원컵 리버풀 수완지전이 있고 맨유하고 첼시가 또 만나요. 또 여기서는 어떤 경기가 될지 흥미롭고요. 리그에서는 맨유가 또 아스날을 만나네요.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고요. 스완지 첼시 경기가 있고 QPR과 레딩이 만나는데 과연 어느 팀이 먼저 1승을 할 것인가. 무승부나지 않을까 싶어요. QPR이 만약에 이 경기에서도 3점을 못 챙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경질설이 돌더라고요. 근데 네. 또 막상 마크 휴즈는 자기는 경질 안 당할 거라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도대체 구단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감독도 사와야 되나요 이제? 그동안 열 몇 명을 영입했다고 하는데 정점을 찍으려면 감독으로 정점을 네.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날 QPR 레딩전 박지성 선수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셀타비고는 바르셀로나 또 강팀을 만나고 함부르크는 뮌헨을 만나네요. 무섭게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강팀을 상대로 과연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또 연속골을 이어갈 수 있을지. 요런 경기에서 좀 넣어줘야. 그렇죠. 지난 도르트문트전 때 2골 넣으면서 확실하게 주전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니까 이번에 뮌헨전에서 또 골을 넣으면서 이번 분데스리가 대세는 나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마냥 네. 그렇게 좀 점을 찍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축구 얘기까지 이렇게 나눠봤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얘기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스포츠 팟캐스트 온더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더스포츠 첫 회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거리인데요. 쇼트트랙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까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곽윤기 선수 2관왕, 또 심석희라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을 했고요. 네, 노진규 선수도 2관왕을 차지했죠. 네. 이날 가장 흥미로웠던 경기는 어떤 경기라고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이날 이 대회에서 남자 1000m에서는요, 네노라는 선수들이 다 결승에 올라왔어요. 예. 미국의 셸스키 선수, 그리고 캐나다의 해물리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곽윤기, 노진규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곽윤기 선수가 중반부터 인코스로 파고들면서 1위를 차지하면서 그때부터는 쭉 끝까지 1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우승으로 이어갔고요. 네. 노진규 선수가 초반에 1위로 바짝 치고 나오다가 계속 사이에서 이제 치고 나갈 타이밍을 계속 노렸었는데 쇼트트랙이라는 경기가 인코스 파고드는 것보다 아웃코스가 체력 소모가 많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날 경기는 노진규 선수가 아웃코스를 계속 노리더라고요. 안 되나? 아, 힘들겠다. 계속 아웃으로만 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1위 싸움 치열할 때 그 틈을 노려서 3위로 골인을 해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안현수 선수, 러시아의 이제 빅토르 안현수 선수가 2차 대회에서는 메달을 못 땄군요. 예, 1차 대회에서는 남자 1000m에서 러시아 기아 후 그리고 월드컵 5년 만에 첫 금메달을 획득을 했었는데요. 이번 2차 대회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은 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 5000m 릴레이 경기가 있었는데요. 캐나다가 못 올라왔어요, 결승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적할 만한 유일한 라이벌 팀이라고 불릴 만한 팀인데, 그래서 좀 부담이 덜한 상황에서 좀 여유 있게 펼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중국이 잘하더라고요. 아주 잘 달립니다. 초반부터 우리나라가 1위로 치고 나가고 간격을 좀 어느 정도 벌리면서 좀 쉽게 가나 했는데, 마음을 놓을 때쯤이면 중국이 추월하고, 네. 마음이 놓을 때쯤이면 중국이 바짝 따라붙고, 이렇게 좀 긴장감 있는 경기를 하게 되면서, 아, 이거 모르겠다. 중국이 무섭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딱 한 번 추월을 당했었는데, 곧바로 노진규 선수가 다시 인코스를 파고들면서 1위를 다시 탈환을 했고, 그렇게 그대로 쭉 끝까지 가면서 대한민국이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경기였고요. 경기 끝나고는 강남 스타일이 여기도요? 퍼졌습니다. 참 어딜 가나 강남 스타일이네요. 대세인가 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쇼트트랙 일단은 이번 2차 대회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계 종목 얘기 나오니까 박힘찬 PD가 좀 신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동계 종목이 좀 강점이라고 합니다. 박힘찬 PD가.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정석 AD도 예전에 스피드 스케이팅인가요? 저 쇼트트랙? 어렸을 때 쇼트트랙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인코스가 쉽던가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했어요? 쇼트트랙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아주 오래전 얘기, 10년 정도 된 얘기라서 그런데 그냥 제 생각에는 실력이 뛰어나면 확실히 아웃코스로 추월을 하는 것은 이제 실력 차이가 큰 선수가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스피드로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일단 스피드가 상대 선수에 비해서 확실히 앞서야 되는 거고요. 인코스 파고드는 거는 실력보다는 작전이죠. 거의 상대 선수가 빈틈을 보이는 순간을 파고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아웃코스보다는 인코스로 파고드는 게 좀 더 수월하게 추월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설명이었어요. 그냥 이론은 없이 제 경험담. 네. 네. 자, 이렇게 쇼트트랙 얘기까지 오늘 일단 나눌 얘기들은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온더스포츠 첫 회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앞으로 뭐 회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나아질 거고요. 나아져야 돼요. 여기 나아져야죠. 나아져야죠. 그렇게 나아질 거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남자 넷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기회를 봐서
식구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니까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저희 온더 스포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많은 의견도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또 반영도 하고 여러분을 직접 여기에 그 패널로 모시는 방송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